단순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 플로베르는 삶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계는 감동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의 감정은 존중의 대상이었지만 결코 신성한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상태라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삶이 평범해서가 아니라 평범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환상을 씌우며 살아가는지를 집요하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깊을수록 진실에 가깝다고 믿고 자신의 고통이 클수록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그 믿음을 의심합니다. 감정의 강도와 진실성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감정이 격해질수록 인간은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낭만이었습니다. 낭만은 인간을 고양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는 가장 교묘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낭만을 통해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특별함을 기대하는 순간 삶은 반드시 실망을 안겨준다고. 현실은 약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려는 습관을 경계했습니다. 시작과 전개와 결말이 분명한 서사, 고통 뒤에 보상이 기다리는 구조, 노력하면 반드시 의미가 생긴다는 믿음. 그는 이런 사고방식이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소설처럼 진행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과 지루함,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이 반복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반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인간을 괴롭힌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삶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원망하거나 더 큰 환상으로 도망칩니다. 플로베르는 그 도망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플로베르의 태도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위로를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함을 요구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기대가 무너진 데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현실을 대신하지 않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에게 성숙이란 감정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태도,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 절제, 실패를 서사로 포장하지 않는 정직함. 플로베르는 이런 태도 속에서 인간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의 허영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고통조차 특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특별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더 아프다고. 삶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끝없이 분노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는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은 감동을 보장하지 않는다. 삶은 의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다. 그는 인간에게 특별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해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보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환상에서 해방시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실망도 줄어들고 삶은 과장 없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플로베르의 첫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현실과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로 꾸미는 방식을 끝까지 의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언제나 서사를 먼저 만듭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나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대부분의 선택은 즉흥적이고 많은 결과는 의도와 무관하게 흘러온다고 봅니다. 인간은 우연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생긴 상처, 설명되지 않는 실패, 아무 교훈도 남기지 않는 시간 앞에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안심하려 합니다. 이 선택은 성장으로 이어졌고 이 고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 실패는 다음을 위한 준비였다고 말합니다. 플로베르는 이 언어가 인간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현실을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기 해석에 중독되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모든 경험을 의미로 바꾸려는 태도는 결국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은 해석되기 전에 먼저 지나가고 의미를 요구하지 않은 채 계속됩니다. 플로베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말을 만들고 더 많은 설명을 붙이며 더 깊이 현실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플로베르에게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이해는 종종 서두르고 관찰은 머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결론을 원하지만 관찰하는 태도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인간이 너무 빨리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오해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 플로베르는 글을 쓰는 태도와 살아가는 태도를 겹쳐봅니다. 좋은 문장은 의미를 밀어넣지 않습니다. 설명을 과잉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배치할 뿐입니다. 그 정확함 속에서 의미는 독자에게 강요되지 않고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는 인간의 삶도 그렇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삶이 더 견딜만해진다고 봤습니다. 모든 사건이 나를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과도하게 잔인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수많은 존재 중 하나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덜 개인적이고 덜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태도는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인식, 모든 결과가 내 선택의 총합이 아니라는 이해는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과잉 책임감과 과잉 해석에서 해방시킵니다. 플로베르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인가? 아니면 견디기 위해 만든 설명인가? 그 설명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삶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삶은 견뎌지는 것이고 통과되는 것이며 관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끝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인간을 더 정직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삶을 이야기로 만들지 않을 때 삶은 비로소 과장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감정을 도덕으로 착각하는 순간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 옳은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분노하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슬프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감정은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가장 쉽게 가리는 힘이라고. 인간은 느끼는 만큼 정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느낄수록 자기 확신에 갇히기 쉬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자기 확신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옳다고 믿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고 기준이 도덕이 되며 도덕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이때 인간은 질문을 멈추고 설명을 거부하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플로베르는 이 태도가 인간을 가장 단단하게 굳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틀리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플로베르는 감정을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판단의 근거로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반응이지 결론이 아니며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닙니다. 감정을 그대로 믿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플로베르는 인간의 도덕적 우월감을 해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를 더 쉽게 단순화합니다. 악으로 규정하고 무지로 몰아붙이며 설명할 필요 없는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감정이 강할수록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봅니다. 플로베르는 이 지점에서 다시 관찰의 태도로 돌아갑니다. 판단보다 관찰을, 확신보다 유보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인 평가를 멈추고 상황이 어떤 구조로 흘러왔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결정을 늦추지만 오해를 줄입니다. 그는 인간이 너무 빨리 옳고 그름을 나누기 때문에 삶을 더 거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감정에 기반한 판단은 관계를 단순한 대립구조로 만들고 오래된 갈등을 굳혀버립니다. 플로베르는 조용한 거리두기를 권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는 선택일 수 있지만 정확함은 책임이라고 그는 봅니다.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확신에 찬 감정은 종종 가장 위험한 거짓말을 낳는다고.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앞설수록 현실은 점점 흐려진다고. 그래서 그는 다시 언어의 절제로 돌아갑니다. 즉각적인 표현을 줄이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남겨두는 것.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보다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판단은 더 정확해집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남습니다.
느낌이 옳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감정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막이 될 수 있다. 플로베르는 인간에게 냉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함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답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덜 속이고 삶을 덜 왜곡하게 됩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또 하나의 착각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 믿고 기다리면 감정이 가라앉고 의미가 드러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시간은 스스로 의미를 만들지 않는다고. 시간은 다만 흘러갈 뿐이며 인간이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통과했는지가 남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위안으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말들은 살아가기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미루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플로베르는 이 미움을 경계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아무것도 직면하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이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라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붙어있던 말과 해석이 닳아 없어질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일들은 끝내 이해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플로베르는 이 사실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기회라고 봅니다. 이해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기억,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경험들. 이것들은 삶의 결함이 아니라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는 인간이 이 불완전함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플로베르는 지속을 말합니다. 지속은 희망을 품고 버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결론을 기대하지 않은 채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힘, 의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그는 이 지속 속에서 인간의 진짜 힘을 봅니다. 플로베르는 급격한 변화와 극적인 전환을 불신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 어떤 깨달음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고 인간은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이 느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속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야말로 삶이 가장 정직하게 흘러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할 때 인간은 더 큰 환상과 더 빠른 결론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플로베르는 기다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기에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머무르느냐입니다. 의미가 오지 않아도 삶을 떠나지 않는 태도, 설명이 없어도 현실을 버리지 않는 태도. 그는 이 태도가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르는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은 종종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해답 없이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남습니다. 시간은 의미를 주지 않는다. 시간은 다만 인간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남긴다. 플로베르는 인간에게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대신 정확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감정을 서사로 바꾸지 않으며 하루를 하루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을 이해하려는 욕망, 의미를 찾으려는 집착, 특별해지고 싶다는 갈망을 하나씩 내려놓은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그 자리에 공허가 아니라 정확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흔히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무엇이 남는가? 기대도 없고 위로도 없고 약속도 없다면 삶은 너무 메마르지 않은가? 플로베르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는 것이 적을수록 삶은 오히려 덜 왜곡된다고. 플로베르에게 자유는 감정의 분출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해석의 과잉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모든 사건을 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야기로 바꾸지 않을 때 인간은 삶에 덜 휘둘립니다. 삶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현실과 불필요한 싸움을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플로베르는 체념과 구별되는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의 포기를 말합니다. 삶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집착, 감정이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집착, 시간이 결국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때 인간은 더 이상 현실을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플로베르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고 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하는 존재, 교훈을 남겨야 하는 존재, 서사를 완성해야 하는 존재. 그는 이 역할들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완성되어야 할 작품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 단순한 태도를 제안합니다.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것, 느끼는 것을 과장하지 말 것, 설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묻지 말 것. 이 단순함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감각입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서 인간은 사소한 현실을 더 또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하루, 반복되는 풍경, 변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과장이 사라진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플로베르는 희망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을 조건 없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희망이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때 가장 견고하다고 봅니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늘을 과장하지 않고 살아내겠다는 결심이 인간을 더 안정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플로베르는 인간에게 조용한 용기를 요구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을 견디는 용기, 설명 없는 시간을 통과하는 용기, 특별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는 이 용기가 인간을 가장 오래 지탱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베르의 마지막 사유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삶은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 삶은 감동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정확함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미워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삶을 평가하는 대신 삶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플로베르는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존엄을 봅니다.